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에서도 배당주가 있습니다. 7% 이상이면 사실 고배당이라고 속할 수 있는데 배당을 퍼주는 종목들 5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 트렌드는 확실히 이 배당주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나스닥 주가가 3.64% 빠졌거든요. 지수가 3.64% 빠진 거는 2022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만 슈드를 기본으로 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이 타미당 7인데 안정적인 주가를 바탕으로 배당을 높게 받는 종목들, 그리고 배당을 빼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재투자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그런 형태로 월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배당률이 연간 10% 나오기 때문에 매달 나누게 되면 100주에서 시작한 종목 주식수가 1260주까지 늘어나면서 배당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투자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주식쟁이지만 주식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최근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명이 저처럼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자, 배당주의 특징은 가격 변동이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주식수에 따라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 왜냐하면 주식이 1000주면은 곱하기 83원, 그리고 100주면은 83원인데 주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배당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월세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한 채 있는 거고요, 아파트가 10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을 재투자하는 목적으로는 이런 배당금의 트렌드가 장기 투자하는 파이어족한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당주 선별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미국에서 배당주들이 유명한 이유는 배당을 연속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잡주 같은 경우, 코스피 잡주 같은 경우에 배당을 만약에 한 20%를 줬어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네 하고 들어갔는데 다음 연도에는 적자가 나서 배당을 못 준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을 꾸준하게 7% 이상 준다라는 것은 3%, 뭐 9%, 그다음에 나머지 1%뭐 없으면 안 줘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신뢰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줄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미국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찾기도 힘들 정도로 몇 개 없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선별 작업을 했고요. 배당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꾸준하게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특징적인 것을 보면 안정적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주식에 대한 리스크 분산과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을 썼는데, 리스크를 분산한다라는 것은 배당주는 주가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공격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다, 예를 들면 나스닥을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도 슈드나 지금 타미당 7처럼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이런 종목들이 계좌에 있으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배당에 따른 가격의 회계성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은 가격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측면에서도 주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방어하는 목적이 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잠재력도 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심지어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슈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결국엔 은행보다 나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은행 3%, 4%보다 나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행주에 투자하면서 배당을 노리는 겁니다. 은행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은행에 투자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한 니즈 충족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1200만 원이 되게 되면은 월에 10만 원이 나와요. 이거 안 써놔. 월에 10만 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100주였을 때는 월 배당이 8,000원이거든요. 근데 1200주가 모이게 되면은 월에 10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뭐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관리비를 낸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정비를 배당으로 내는 진짜 찐 부자인 형태로서 결과적으로 이제 좀 성공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금융주주가 제일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배당도 높아요. 하나금융주주는 사실 4대 금융주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나은행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4만 원대 하던 주가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결국에는 고배당이고요. 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영업이익이 늘고, 그리고 고배당을 계속해서 지속해라 라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 PBR 찾기 종목들, PBR이 주가 대비해서 너무 낮게 되면, 순자산 가치가 너무 낮게 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주가를 올려라 아니면 배당을 많이 줘라 라는 측면에서 이 하나금융지주가 최근에 엄청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 보시면은요 7%가 넘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도 지급이 됐었고요. 훌륭한 자회사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하나 뭐 자산 신탁, 하나 증권, 뭐 하나 캐피탈, 뭐 하나 보험, 카드,
자회사 라인업들이 하나 빠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파른 성장세 지속과 4대 금융주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주들 저 PBR 이슈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고민되시면은 얘는 또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주가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금융지주입니다. 근데 약간은 좀 피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 부침이 있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침이 있다라는 건데, 배당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오면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배당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3년 연속으로 7% 이상 지급을 했고요. 자회사 구조가 좀 복잡해요.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권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증권업을 M&A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좋은 증권사는 안 팔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증권사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금융지주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대 실적 자체는 좀 변동이 있는 편인데 이런 것을 즐기시는 분들, 배당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금융지주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은행은요, 가격적으로 매우 메리트가 있어요. 많이 올랐다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거의 오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아주 매력적인데요. 게다가 기업은행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7, 9, 8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약간은 부침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IBK는 사실 대표적으로 국책은행 성격을 가지고 있죠. 중소기업은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명목 안에서 중금채도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IBK 자산운용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증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도 잘 나가요. 이렇게 자회사 라인업들이 갖춰져 있다. 전국에 지점도 많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도 많이 못 올랐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자, 배당주로서 기업은행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증권사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신증권인데요.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측면입니다. 얘는 그 실적이 부동산에 많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던 시점에는 급락했었는데 최근에 증권업도 좋아지고 부동산도 좋아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도요, 영업이익도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얘네들이 오너회사거든요. 오너회사 양모 씨 그 일가의 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10% 이상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들이 가져가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고배당주입니다. 무조건 고배당주라서 12월에 실제로 배당이 나올 때 이 전에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전에 오르는 모습, 12월 전에 오르는 모습, 12월 전에 오르는 모습,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입니다. 좀 들어올랐네. 이때 이렇게 지금도 앞으로도 올라갈 거고. 배당을 거의 10% 가까이 주다 보니까 사실상은 엄청난 배당주인데 가격적으로도 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고요. 자, 금융지주는 아닌데 금융지주만큼이나 자회사들이 빵빵해요. 자회사로 F&I, 부실 채권들을 사고 파는, 그리고 신탁사, 부동산, 그다음 자산운용도 있고, 까사라고 해서 조각 투자하는, 최근에 STO라는 그 그림 사고 팔고, 그다음에 부동산 리츠는 아니지만 조그만 이 건물의 호실들 있잖아요. 롯데 그 타워 안에, 타워를 사는 건 아니지만 그 타워 안에 개별 호실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이 까사도 인수를 해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그 실적들을 좀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로 성공했죠. 그래서 본업들이 약간 위축된 부분들이 있지만 증권업은 제가 보기에도 사양 똑같네. 사양 둘 다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경기 흐름은 타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은 증권업에서 벌지 못하는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 대신증권도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조업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쉘 석유입니다.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근데도 앞으로 더 오른다라는 리포트가 많습니다. 트럼프 수혜주거든요. 보통 트럼프 수혜주는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제조업, 그리고 이렇게 석유, 전자, 차화정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전통적인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는 지금 거의 폭망하는 그런 수준에 왔는데 전통적으로 이 정유 업종은 고배당을 바탕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아무래도 외국계 투자 자본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맥쿼리처럼 배당을 많이 가져가서 지네들이 배를 불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적은 뭐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요. 7%, 7%, 11%입니다. 많이 배당을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석유 관련 제조는 이제 석유 관련 제조, 그다음 조합 판매를 하는데 60년 동안의 역사를 바탕으로 아주 안정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타고 있죠. 지금 보시면 트럼프 수혜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오르는 그런 종목들 찾으신다면은 한국 쇠석유도 최근에는요 오르는 게 더 올라요. 오르는 게 더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빠질 요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유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거 다 고민하실 텐데요. 타미당 7은 이런 배당 10%를 주는 종목들에서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되면은 설정 이후에 17%, 1년 동안에 14%, 연초 이후로는 12%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타미당 7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과 이런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얻으면서 분산 투자할 수 있고, 단점은 수익이 급등할 때는 좀 더 제한적인 거, 대신에 장점으로 보신다면은 급락할 때, 주식이 급락할 때 이 커버드 콜을 바탕으로 이 프리미엄을 먹기 때문에 급락할 때 조금 더 이 프리미엄만큼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는 이 타미당 7은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깔아 두시거나 아니면은 국내 혹은 이제 국외로 투자하실 때 요 타미당 7을 섞어서 투자하시는 거. 비율은 조정하시기에 따라 나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포트 조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5가지의 종목들을 기본 포트폴리오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고배당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배당 나오는 것들 다시 사는 거죠. 종목들을.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하는 그 조합을 잘 짜는 거가 그 성과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요 몰빵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나스닥만 가는 것도 이틀 동안에 나스닥 40% 빠지면서 3.7% 거의 5% 가까이 빠지면서 또 급등했을 때는 좋았지만 위에서 5% 빠지면 또 이게 또 이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 디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배당 책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 하시면은 제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